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난리가 났네요. 네, 나스닥이 폭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AI 피해주들이 한 번 더 두들겨 맞는 추가 폭락이 나타나는 하루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단짠단짠 지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의 뚝심이 발휘된 하루였다. 여러 요인으로 시장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또 수급이 몰리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과연 첫째 미국의 폭락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긴 연휴를 앞두고 불확실성에 노출리를 싫어하는 매도 물량을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머리가 매우 복잡한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마이너스 0.69, 나스닥은 마이너스 1.57, S&P 500은 0.98. 전체적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 특히 기술주 나스닥 쪽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일단 주요 뉴스를 보면 미국 증시 3대 지수 하락, AI 우려가 재확산됐다. 운송과 물류주도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물류 AI가 등장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IEA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예상보다 둔할 것이다. 이걸로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 최근에 시장에 충격을 줬던 엔스로픽이 기업 가치를 3,800억 달러로 평가를 받고 300억 불을 자금 조달을 완료를 했다. 완료를 했네요. IPO 전에 추가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시장에서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 당겼던 것 같아요. 오픈 AI, 세브라스 칩을 사용해서 첫 AI 모델을 공개했다. 이 세브라스 칩은 뭐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실리콘 원판에 이렇게 막 반도체를 칩을 만들어서 이걸 잘라서 쓰는데 이 세브라스 칩은 하나의 칩을 그냥 원판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네. 여기 안에 하나의 칩으로 여기를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TSMC 5나노에서 만드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쪼개서 만드는 칩보다 하나를 큰 통으로 사용하는 원판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빨리 데이터가 속도가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좋은 장점도 많은데 문제는 발열이라든지 여기는 이제 하나가 고장이 나면 이걸 드러내면 되는데 여기는 하나가 고장 나면 다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약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세브라스 칩이라는 새로운 칩은 아니죠. 기존에 있던 칩을 좀 고도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사용해서 오픈 AI가 AI 모델을 공개했다. 네, 나름대로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AI가 나왔네요.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을 상회하고 22만 7천 건. 이 부분도 오늘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한 이유는 소프트웨어 공포에 대한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다시 한번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시장에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소프트웨어를 팔았는데 그 옆에 있는 하드웨어까지 같이 파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대체가 심하게 된다면 기존에 다양하게 사용됐던 하드웨어도 좀 주는 게 아니냐, 물량이 이렇게 또 약간 악화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반도체 업체들까지도 같이 박살을 내는 모습으로 오늘 시장에 나왔다. 그래서 인텔 같은 종목들이 하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시작 전에 5, 6%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다 빠지고 1%대로 끌어내렸고 샌디스크도 10% 이상 올라갔던 것들이 5%대 이하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가 다 두들겨 맞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순환매죠. 네, 대신 투자자들이 테크주를 팔고 경기 순환주, 필수 소비재라든지 금융, 헬스케어 이런 종목으로 돈이 이동하는데 대표적으로 일라이닐리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뭔가 변화가 있었다. 또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게 뒤에서도 이야기가 했지만 팔란티어에 대한 마이클 버리, 네, 쇼튼가 그 유명한 그 공매도 영화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팔란티어를 80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박살낸 거죠. 첫째는 헤드앤숄더의 모형, 전형적인 모형이다. 두 번째는 업종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스 구동 모델이 아니다. 사람이 가서 SI 기업처럼 통합해주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모델이 과연 존속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팔란티어를 공략을 하면서 오늘 팔란티어가 5%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여러 악재들이 섞여 있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시장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취한 한번 봅시다. 달러는 플러스 0.13 소폭 상승 96.850. 달러가 상승인데 온달러도 강세로 돌아왔습니다. 1437원. 여기 또 엔화까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엔화도 152.90. 다카이치가 선거 승리한 이후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돈을 풀 수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압승으로서 새로운 일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쪽에 시장이 더 많은 어떤 핵심 키포인트를 주면서 일본 엔화도 강세, 일본 30년짜리 국채금리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 일본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아집니다. 여기 주가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한국, 일본 이 두 나라가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가는 그런 핵심적인 나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일본이 가고 있습니다. 네, WTI는 마이너스 3%, 앞에서 이야기했죠. 올해 경기 침체로 유가 수요가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금 가격은 마이너스 2.7, 5,000달러가 깨졌네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4,960달러. 은도 9.67% 하락, 75,000달러.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금과 은이 서로 담보로 제공했던 것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또 주가가 하락하니까 이걸 팔아서 담보로 넣어야 되는 상황. 실물, 다음에 선물, 금은, 원자재, 비트코인 이게 서로 엮이고 엮여 있는 그러한 아수라장. 옛날에는 주로 파생 상품이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는 시장 자체에서 서로 엮여 있는 투자자들의 그런 복잡한 복맞은 것 같은 그런 구조, 콜레터럴 어떤 그 담보의 구조가 시장 악재의 트리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가 빠지면 다른 하나 더 연쇄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 2년짜리 3.466, 4.6bp 하락을 했네요. 10년짜리는 4.102, 7bp 하락. 특히 장기금리가 많이 하락하면서, 장기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파벳은 마이너스 0.19, 테슬라는 마이너스 3.14, 테슬라 많이 빠졌네요.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0.53, 오라클도 0.34%나 하락을 했네요. 네, 3-4%. 오라클은 상승. 브로드컴 마이너스 2.72.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다 박살이 났어요. 팔란티어가 4.98. 전형적인 헤드앤숄더의 모습으로 일단 빠지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자체에 대해서 구조적 약점을 노출할 것이다. 마이클 보리가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팔란티어를 지속적으로 공매도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이너스 4.95%나 하락을 했네요. 특별히 애플이 시장에서 시리 성능 이슈, 즉 최근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 모델을 통합한 시리의 대규모 업데이트 과정에서 응답 속도가 저하되고 기술 오류가 발견하게 되면서 정식 출시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이게 이제 애플 주가의 최근의 하락 원인이었는데, 이게 또 시장에 부각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이크론도 2.96인데 더 하락하는 것 같아요. 네. 인텔은 마이너스 3.06.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제 마이크론이 시장을 끌고 왔는데, 오늘은 소프트웨어가 빠지면서 하드웨어도 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 소프트웨어가 안 좋은데 하드웨어만 좋을 수는 없죠. 네, 인텔도 하락. TSMC도 0.94% 하락. 샌디스크만이 5% 정도 상승인데 종가는 좀 더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필수 소비재인 의류, 의학, 제약바이오, 다음에 생필품 이런 종목들은, 금융들은 올라오죠. 일라인딜리 3% 상승, 노브노디스크는 마이너스 0.15, 비트코인은 2.56% 하락해서 65,000달러, 이더도 1937달러까지 하락하는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뉴스케일 파워는 6.33%나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15달러가 무너지면서 14달러까지 내려오는데, 폭락의 끝이 어딘지, 이 원전주하고 다음에 아이온큐나 이러한 장작 컴퓨터주들이 계속 하락의 맛을 보네요. 여기에 이제 우주항공주까지 맛이 가고 있는 거죠. 오클로도 1.59 하락, 콜리버는 0.85 좀 올랐네요. 다행이네요. 아이온큐는 마이너스 6.52, 31.42. 네, 저 가을 누군가요? 그분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리게티는 8.17% 하락. 네, 가을 낙엽인지 가을, 그분 아이온큐 전문가가 계시는데 그분 유튜브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로켓랩도 빠졌네요. 마이너스 6.19.
그래서 이제 65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 네, 상당히 안타까운데 또 사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떨어진 칼날이기 때문에 60달러 이하에서 보자. 5자 보여야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드 스페이스도 8% 하락, 플래닛랩스도 5.96.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모두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 사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1057조까지 올랐죠. 네, 17만 8,600원, 17만 원대의 1차 목표를 뚫었죠. 2차 목표는 당연히 20만 원이죠. 3차 최종은 25만 원까지도 본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뭐냐? 여러 원인도 있었는데 일단 키옥시아, 일본의 키옥시아가 실적 발표를 했죠. 12일 발표. 키옥시아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을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가이던스를 줬다. 낸드 플래시 업황의 강력한 부활을 알렸죠.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5,436억 엔, 영업이익이 1,427억 엔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소폭 밑들었으나 중요한 것은 수익성 개선이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4분기 전망을 굉장히 강하게 줬죠.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 6,482억 엔보다 훨씬 높은 8,450억 엔에서 9,350억 엔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상대 여기다 공짜를 하나만 더 붙이면 되는데 얘들은 주로 뭐 9조 이 정도 10조 정도 매출을 보고 있다는 거죠. 2020년 낸드 생산 능력이 이미 완판 솔드아웃 되었다고 밝히며 공급 부족 상황을 공식화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날 이것을 공식화해줬고 이제는 일본의 키옥시아 랜드 플래시를 만드는 키옥시아도 시장이 핫하고 솔드아웃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옥시아 주가 발표로 당일 도쿄 증시에서 12.4%나 키옥시아가 상승하는 것이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금일 미국 증시는 AI 산업의 피해주들이 급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다시 한번 키우며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폭락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미 시장에 우려감이 여러 번 나타난 상황에서 또다시 시장 하락을 가져온 이유가 특별히 있지는 않으나 미국 주가는 주도주의 부재, 트럼프의 정치적인 수세, 금리 인하 가능성의 감소 등이 기본 펀더멘탈을 악화시키면서 하락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아직 금은 비트코인이 서로가 서로를 담보로 제공을 하면서 어느 한쪽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른 쪽에서 팔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을 되고 있네요. 이제 시장은 구체적으로 AI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와 수익성 의구심을 강하게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은 이제 AI 기술 자체가 열광하기보다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 너는 피해를 입고 있니, 수혜를 입고 있니, 이 부분을 강하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웹러빈이 실적 발표 이후 AI 경쟁 심화 우려로 18% 넘게 폭락을 했고 오늘 시스코가 역시 향후 수익성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11% 넘게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 전반의 투심을 악화시켰다는 거죠. 막대한 AI 투자가 실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익으로 연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AI 패자들에 대해서 시장이 가혹하게 두들겨 패고 있다. 거센 매도세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지표 호조가 부른 금리 인하 지연 우려도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죠. 네,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월시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죠. 어제 발표된 1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 강한 고용은 고금리 유지를 할 것 같고 이것이 결국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논리인 거죠.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는 기술주와 같은 성장주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단짠 하는 거죠. 네. 경제지표 혼조세, 부동산과 소매도 실질적으로 까봤더니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미국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도 단짠단짠이기 때문에 하루 나쁘면 또 그 다음날 다시 복귀하는 반등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일단은 오늘은 연휴 시작 전으로 불확실성 노출을 싫어하는 일부 투자가들 중심으로 매도 물량은 나올 것이나 상승 추세는 막지는 못할 것이다. 어제 이제 코스닥 퇴출 기준이 나왔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 분기마다 하겠다, 반기마다 하겠다, 퇴출 그 검사도 빠르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동전주들이 주가가 막 상승해서 올라오는 동전주를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도 나타나는 역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들은 좀 쳐내고 좋은 것들만 고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근데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주식 활성화 정책을 쓰면 이게 전부 코스피 쪽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당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자사주 매각 이런 것들 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거, 긍정적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3천을 예상하고 그쪽으로 많이 몰려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코스피 쪽에서 더 좋은 모습, 지수도 더 강하게 오르는 모습, 따라서 돈이 ETF 쪽이 주로 코스피 쪽 ETF 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난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포모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포모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유일한 탈출구는 없다. 삼성전자 20만 원 이상에 배팅하는 것밖에 없다. 네, 배팅하는 이런 심플한 전략. 그래서 지금은 이것저것 사면 다른 날 또 뒤통수 맞고 두들겨 맞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 종목, 또 삼성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레버리지 ETF를 사는 방법밖에 없고, 그 사서 기다리는 거죠. 삼성전자가 20만 원 돌파, 2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뭘 사도 지금은 그 다음날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윗골이 될 가능성에 대해 두려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설 연휴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시장을 리딩할 것인가, 이 종목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한 3개월 동안 쉬고 있는 종목이 제약바이오다. 제약바이오는 이제 3월부터는 여러 가지 국제적 컨퍼런스가,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들이 열리고 다양한 것들이 이야기되는데, 제약바이오를 좀 한번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금요일이고 긴 연휴의 시작이고 또 설이라는 큰 어떤 마디, 뭔가를 좀 불나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끝맺음이 있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날이 오늘 금요일인데, 여기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을 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고민이 좀 많은데, 너무 쫄지 마라.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할 것 같지 않아요. 장이 워낙 강하고 대기자금이 너무 강하고, 또한 정부 정책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 실적이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배에 힘 꽉 주고 포모를 잘 견디면서, 이럴 때는 뭐 방법은 없어. 삼성전자에 몰빵 칠 수는 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나침반과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명절 되시고, 저는 명절 마지막 날에 잠깐 네, 미국 시장 계속 열리니까 미국 시장 계속 유튜브로 좀 해드릴게요. 네, 즐겁고 멋진 명절,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